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의 아세아 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주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제 핵실험 이후에 전 세계 이목이 북한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미국 국적의 한국인과 또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님 계속 그 얼굴만 보여줄 뿐 다른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월 6일 지난주 북한이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북한이 이번 핵실험은 수소탄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탄은 정말 위력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한이 세 차례에 걸쳐서 실험한 그런 그 핵 분열하고는 폭발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수소탄 사용은 좀 북한의 주장으로 그칠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하여간에 북한의 어떤 그 핵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북한이 왜 그러면 기습적으로 이렇게 4차 핵실험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역시 이제 김정은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유일 용도 체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우상화가 시작했는데 올해 아마 그 우상화가 더 심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보다는 다른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닌가. 또 네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만약에 수소 핵실험이면 그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핵 능력보다는 훨씬 이것이 향상된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우수한 뛰어난 핵 능력, 그것을 자기가 개발했다, 주도했다, 이런 걸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지도력과 업적, 또 그걸 통해서 유일 지도 체제를 가지고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네네. 그런 어떤 우상화 정책이라는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일단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추출을 봐가지고 수소탄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군요. 예. 어쨌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대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허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건 대단한 국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 제재안 굉장히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바로 유엔 안보리가 이제 소집이 되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제 제재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기존에 이제 북한이 세 차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제재에다가 더 플러스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제 추가 제재가 가할 예정인데, 그렇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그 추가 제재의 내용은 북한이 어떤 핵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로 핵 개발과 관련되어진 기업체나 또 단체, 개인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그 금융 제재에 그것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어지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유엔 제재 차원 또 더 강화되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개별 국가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하는 그 제재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북한의 어떤 그 자금줄을 조일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금융 제재 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어떤 직접 그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에 대해 가지고도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그 지금 그 대북 제재안이 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국에서 상당히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강한 대북 제재안이 이미 벌써 그 하원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중국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일단은 중국은 유엔의 그 추가 제재는 동참할 겁니다. 근데 중국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했을 때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가서 지금 외화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식당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북한의 현금 수입이 될 수 있는 중국 내 활동을 가지고 좀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원유를 중단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네네. 북한의 경제 제재에 우리가 또 동참한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개성공단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그 4차 핵실험이고 북한 스스로 이제 수소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유엔에서 추가적인 금융 제재가 들어간다. 또 미국이 지금 벌써 이미 하원에서 그 제재안이 벌써 가결이 됐고요. 네. 또 여기다 뭐 중국도 좀 동참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북한 핵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게 들어가는 현금이 1년에 한 9천만 달러, 한 1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뭐 개성공단은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남북 간의 그거기 때문에 뭐 유지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이상 개성공단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투자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고 또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런 핵 위협을 더 노골화시키고 추가적인 도발을 하게 되면은 개성공단 운영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이번 4차 핵실험 이후에 바로 뭐 개성공단에 대한 뭐 운행을 중단하거나 그거는 아마 당분간은 그런 조치는 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북한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제 폭탄으로 위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도 북한이 말을 안 듣는 걸 봐왔습니다. 근데 중국이 얘기하면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봤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인데 좀 더디다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아마 이번 그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아마 중국일 겁니다. 북한이 보시는군요. 뭐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주로 뭐 미국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북한이 한 20년 이상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미국을 그냥 하나의 명분 삼아가지고 지금 뭐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핵 개발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국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죠. 그렇군요. 중국이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중국도 좀 고민이 많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나온 것 같고요. 중국하고 국제사회가 이렇게 공조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중국이 지난 3차 핵실험부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유엔 차원의 제재는 동참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중국도 북한의 핵 거기에 돼 가지고 이제는 심각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또 계속 이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김정은하고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아마 북중 관계가 좀 개선되어지고 정상회담도 예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또 하나 중국이 여기서 적극적인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중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죠. 중국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상당히 큰 지금 딜레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중국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핵이 오가지고 계속 중국이 과거처럼 지금처럼 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아니면 강력하게 좀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의 선택이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이 중국 말도 안 듣고 우리 자신들이 핵을 지금 막 개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지원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거나 또 사실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가지고 중국도 상당히 좀 이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북한이 잘못했고 잃을 것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이번에 인민무력부를 방문해서 이 핵실험 이제 주도한 부부에 방문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자기들은? 그렇죠. 뭐 자신은 아마 이제 그 인민무력부 우리로 치면 이제 국방부 격인데 이번에 그 핵실험에 참가한 기술자들이나 군인들 뭐 관련자들을 가지고 아마 치하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김정은의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그 전보다 더 발달되어진 수도탄을 이용한 핵실험을 북한이 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걸 뭐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김정은의 어떤 그걸 지도력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핵실험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어떤 각종 언론 매체 또 각 지방마다 뭐 지금 계속 그걸 가지고 일종의 축제 분위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 왜냐하면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그 실험이라는 것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그 상위 미사국 5개 국가만 갖고 있는 아주 그 좀 고난도의 기술이거든요.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자신들이 핵 보유국에서도 더 강대국이 됐다. 뭐 그러면서 아마 김정은의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더 칭송하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올 한 해 내내 김정은의 어떤 우상화 작업의 소재로서 아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아마 이번 그 김정은 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권력 기반을 더 다지기 위한 그런 목표에 가지고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대외 관계나 대남 관계는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핵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방금 권력 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북한의 권력 기관 하면 노동당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노동당이 실제로 군사적인 어떤 통솔력을 갖고 있나요? 예, 모든 건 일단은 그 노동당이 가장 그 권력의 중추죠. 또 그 안에 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군사, 국방과 관련되어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그 군사와 관련되어진 그 결정을 되죠. 물론 이제 그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국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실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보다 더 상위의 기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운영해 나가는 그 전체대로 변화해 나가면서 국방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은 이제 지금 좀 유명무실화되어지고 그렇군요. 예, 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그 기능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군과 관련되어진 뭐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책임지고 또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앙군사위원회죠.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핵실험을 자위적 조치였다. 좌위의 어떤 행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군사 전략적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이 항상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거는 뭐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거의 뭐 한 25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항상 주장하는 것이 외부의 침략, 뭐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핵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그 사실과는 어긋나는 내용이죠. 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 한반도의 문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없는 무력 도발을 한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나 전쟁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사실을 이제 왜곡하면서 자신들 어떤 핵 개발의 명분을 가지고 미국에게 또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그런 뭐 늘상 있어왔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한테 그런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꾸 주입시키는 것이고 또 그 미국이나 우리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내부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대북 제재 안에 전 세계가 지금 공조하는 어떤 분위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셈법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향후 북핵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뭐 그래도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핵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국제사회에 일치되어진 이제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가 없죠. 북한이 뭐 주장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각 국가별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이 국제 공조가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사실은. 무엇보다도 북한 핵의 가장 큰 지금 위협의 대상은 우리가 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한 어떤 그런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좀 뭔가 이제는 이 핵을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도 이거 4차 핵실험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여론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과거 미국의 전술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요청들이 많기 때문에 또 미국이 이렇게 항모가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또 그렇게 되면 또 이 핵 확산이 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뭐 B-52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어떤 북한 핵에 대한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억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가장 큰 당면한 위협은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우리 국내적으로 핵 보유에 대한 여론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가지고 이제 위협 공갈을 하면서 여론을 양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해 가지고
이러니까 북한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뭐 지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여론이 국내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북한 핵의 어떤 그런 위협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제대로 간파를 하고 또 국민들이 좀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북한 핵의 위협에 좀 맞서는 그런 좀 강한 네네.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위협 공갈에 자꾸 우리가 끌려가다고 보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 핵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런 자유와 이런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그런 것이 결집이 돼야만이 북한의 어떤 그 핵 개발 의도를 우리가 무산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 핵의 위협에 우리가 굴해가지고 마치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거 가지고 들어주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 좀 잘못된 생각들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북한 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단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정말 당분간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참 편안하게 좀 위협 느끼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세나 북한 내부 상황을 봐가지고 결국은 이건 북한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보다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의 그 종말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북한 내부 어떤 자충수다. 오히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북핵에 계속 집중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이제 이미 벌써 정초부터 이렇게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건 어째 보면 제가 봐서는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내적으로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김정은이 지금 뭐 5년 차지만은 내부에서 몇 가지 뭐 보여준 거 있지만은 그렇게 큰 뚜렷한 업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이나 또 지금 북한이 항상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SNBL이라고 하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고 있는 그 핵 무기라고 할 시스템이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마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핵 능력을 이제 향상시킬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참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